영국의 하늘 위로 구름이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고 서울 한강 근처에는 가벼운 바람이 불어왔다. 물결이 잔잔한 소리를 내며 강변을 스쳐 지나갔고 고급 요트에서 내리고 타는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북저기는 마리나 한가운데에서 청바지와 단순한 티셔츠를 입고 낮게 눌러 쓴 모자를 쓴 한 남성이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아무도 그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 중 한 명인 이찬원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이찬원은 눈앞에 펼쳐진 호화로운 크루즈선 더 매저스티를 바라보았다. 배는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금속 외관이 빛을 반사하며 화려한 광채를 뿜어냈다. 고급스러운 옷을 차려입은 상류층 승객들이 배에 오르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고 잘 차려입은 승무원들이 친절하게 맞이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힐끗 보며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하듯 미소를 지었고 크루즈에 오르는 순간 그 특권을 만끽하는 듯했다. 이찬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은 다니엘이었다. 그는 전직 뮤지션으로 부상으로 인해 은퇴한 뒤 이찬원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 이번 여행에서도 그는 이찬원의 동반자로서 그가 평범한 일상을 경험하는 것을 돕고 있었다. 배에 오르기 직전 다니엘은 이찬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웃었다. 정말 아무도 너를 못 알아볼 거라고 확신해. 이찬원은 모자를 조금 더 내리며 어깨를 으쓱했다. 난 그냥 평범한 관광객일 뿐이야. 무대 위상만 입지 않으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걸. 그들은 티켓 확인대를 지나가며 승무원의 형식적인 검사를 받았다. 이찬원은 그 순간 깨달았다. 승무원들은 오로지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 뒤에 서 있던 한 재벌가 부부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정중한 인사를 받으며 배에 오르는 동안 이찬원과 다니엘은 그냥 지나가는 승객처럼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넘겨졌다. 배에 오르자마자 이찬원은 별표 더 매저스티 별표의 화려함에 놀랐다. 샹들리에가 반짝이며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바닥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다. 벽에는 정교한 예술 작품이 걸려 있었고 모든 것이 극도의 고급스러움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찬원은 그 화려한 장식 속에서 일종의 차가운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었다. 다니엘이 이찬원의 팔꿈치를 가볍게 건드리며 속삭였다. 봐봐, 우린 여기서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어. 만약 이 사람들이 내 정체를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찬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당연히 태도가 달라지겠지. 하지만 난 그런 걸 원하지 않아. 그냥 며칠 동안 평범한 사람으로 있고 싶을 뿐이야. 두 사람은 로비를 지나 크루즈선의 주요 구역으로 들어섰다. 이곳에는 여러 개의 바, 고급 레스토랑, VIP 고객을 위한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최고급으로 설계되어 있었지만 이찬원은 자신이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한 승무원이 그들을 지나가며 스치듯 쳐다보았지만 금세 시선을 부유한 손님들에게 돌렸다. 특히 별표 알렉스 별표라는 직원이 눈에 띄었다. 그는 크루즈 내 최고급 레스토랑의 웨이터였고 부유한 손님들을 상대하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부자처럼 보이지 않는 손님들에게는 극도로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 이찬원과 다니엘이 식당 예약을 하러 가자 알렉스는 그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여기서 뭘 원하시죠? 다니엘은 알렉스의 무례한 태도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이찬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녁 식사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알렉스는 비웃듯이 눈썹을 올리며 말했다. 확실하신가요? 이 레스토랑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격분하며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여기 드레스 코드가 정해져 있나? 라고 되받아쳤다. 알렉스는 무심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예약부를 넘기더니 마지못해 말했다. 한 자리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주방 근처 가장 구석진 자리입니다. 괜찮다면요? 이찬원은 불쾌한 감정을 내색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외모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곳의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있었지만
이 배에서 경험할 일이 단순한 무시를 넘어서리라는 것을 어렴풋이 예감했다. 예약을 마친 후 두 사람은 배의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직원들과 승객들은 그들을 흘끗거리며 수군거렸다. 한 무리의 한국인 승객들이 그들을 보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들 여기 타기엔 좀 어울리지 않지 않아? 다니엘은 이를 악물며 분노를 참으려 했지만 이찬원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그를 진정시켰다. 난 싸우러 온 게 아니야. 그냥 관찰하고 싶어. 사람들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야. 이찬원은 단순히 편안한 휴가를 즐기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곳에서 사람들의 태도를 직접 경험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의 직감은 이 여행이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며 이 여행에서 펼쳐질 이야기를 예고하는 듯했다. 이찬원이 화려한 크루즈선 더 마제스티에 들어서자마자 승객들 간의 차별적인 대우가 뚜렷이 드러나는 것을 느꼈다. 우아한 옷차림의 손님들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환영받았지만 외모가 충분히 고급스럽지 않은 사람들은 무시당하거나 경멸 어린 시선을 받았다. 하지만 이찬원은 놀라지 않았다. 그는 상류층 사회의 엄격한 기준에 익숙했다. 사람들이 겉모습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에게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 메인 레스토랑으로 들어서며 이찬원과 다니엘은 첫날 저녁 식사를 즐기기 위해 자리를 찾기로 했다. 레스토랑 내부는 따뜻한 황금빛 조명으로 가득했고 순백의 테이블보가 덮인 식탁과 반짝이는 와인잔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웨이터들은 조용하고 우아한 움직임으로 손님들을 응대하며 부드럽고 예의 바른 어투로 대화했다. 하지만 이찬원과 다니엘이 접수대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즉시 달라졌다. 접수대 뒤에 서 있던 중년의 웨이터는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며 물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미 불편함을 느끼고 있던 다니엘은 그의 태도를 즉시 눈치챘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불쾌함을 억누르려 했다. 저녁 식사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빈자리가 있나요? 그 웨이터는 예약 장부를 건성으로 넘겨보더니 몇 초 후 대답했다. 주방 근처 구석에 빈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찬원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이런 명확한 차별이 예상되었기에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하지만 다니엘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그럼 저기 창가 쪽 빈자리는요? 그는 바다 전망이 보이는 아름다운 좌석들을 가리켰다. 웨이터는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그 좌석들은 VIP 손님들이나 오래전부터 예약한 분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두 분께서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다니엘은 한숨을 쉬며 반박하려 했지만 이찬원이 조용히 그의 어깨를 눌러 멈추게 했다. 괜찮아, 다니엘. 어디서 먹든 상관없어.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첫날부터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웨이터의 안내를 받아 좌석으로 이동했다. 그들의 테이블은 레스토랑 중심에서 먼 구석에 배치되어 있었다. 주변에서는 웨이터들이 계속해서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며 고급 요리를 서빙하고 있었지만 이찬원과 다니엘은 상대적으로 느린 서비스를 받았다. 이찬원은 이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중심 좌석에 앉은 사람들은 빠르게 서비스를 받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기다려야만 했다. 다니엘은 메뉴판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거 우습지 않냐? 우리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찬원은 미소를 지으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다니엘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 내내 그들은 여러 번 무시당했다. 웨이터들은 테이블 옆을 지나가면서도 주문을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듯했다. 반면 다른 테이블은 웨이터들이 세심하게 신경을 쓰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다. 근처 테이블에서 한 무리의 한국인 손님들이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중 한 명,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이찬원과 다니엘을 흘끗 보더니 비웃듯 말했다. 저 사람들 누구야? 곁에 있던 파란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이찬원을 흘끗 보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아마도 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겠지. VIP 손님 같지는 않네. 그들의 말에 다른 사람들이 킥킥 웃었다. 이찬원은 그들의 말을 다 들었지만
여전히 침착하게 있었다. 그러나 다니엘은 참지 못하고 조용히 이를 갈았다. 정말 거만하네. 내가 뭐라고 말해줄까? 이찬원은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 곧 알게 될 거야. 식사가 끝난 후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한 웨이터가 실수로 이찬원과 부딪혀 물이 담긴 쟁반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물방울이 이찬원의 옷에 튀었지만 웨이터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찬원을 무심하게 쳐다보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를 떠났다. 다니엘은 깜짝 놀라 이찬원을 바라보았다. 봤지?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일부러 무시하는 거야. 이찬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미소 지었다. 놔둬. 어디까지 갈지 보고 싶어. 그들은 레스토랑을 떠났지만 이찬원은 이번 여행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배 위의 불빛이 한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 화려한 크루즈 내부에서는 여전히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찬원은 이를 그대로 두고 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의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레스토랑에서 나온 후 혼란스러운 감정을 안고 이찬원과 다니엘은 크루즈선을 더 탐험하기 위해 산책하기로 했다. 저녁 식사는 썩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이찬원은 여전히 평온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이번 여행을 자신의 방식대로 즐기고 싶었고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들에도 크게 개의치 않았다. 그들은 배의 갑판을 따라 걸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바다 특유의 짭짤한 향기를 실어나르고 있었다. 잔잔한 파도가 선체에 부딪혀 은은한 음악 같은 소리를 내는 가운데 크루즈 내부는 여전히 북적이고 활기가 넘쳤다. 이찬원은 고요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배에서 내가 경험하게 될 것들이 과연 어디까지 갈까?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나는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상류층 승객들은 화려한 크루즈에서 최고급 와인을 즐기며 세련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찬원은 그런 화려함에 크게 관심이 없었다. 그는 단순히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한 휴식을 원했다. 그들은 크루즈 내 엔터테인먼트 공간 근처에 위치한 작은 기념품 가게에 들렀다. 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였고 유리 진열장에는 보석, 고급 시계, 희귀한 기념품들이 가득했다. 이찬원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한 영국인 중년 부부가 들어서자 직원들은 즉시 밝은 미소를 띠며 친절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이찬원과 다니엘이 진열대 가까이 다가가자 한 남자 직원은 그들을 힐끗 본 후 무심하게 고개를 돌렸다. 그 차가운 태도에 이찬원은 가볍게 미소 지었지만 다니엘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봤지? 우리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하잖아. 이찬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하기도 전에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돌아보니 단정하게 묶은 갈색 머리를 가진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진심 어린 미소를 띠고 있었으며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에밀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찬원은 미소로 답했다. 고맙습니다. 그냥 둘러보는 중이에요. 에밀리는 강요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희 가게엔 특별한 물건들이 많아요. 다니엘이 이찬원을 흘끗 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적어도 이 배엔 친절한 사람이 한 명은 있네. 이찬원은 작게 웃으며 동의했다. 그들은 여러 진열장을 둘러보던 중 이찬원의 시선이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은팔찌에 멈췄다. 조심스럽게 그것을 들어올려 감상하던 그를 본 에밀리가 설명을 덧붙였다. 이 팔찌는 순은으로 제작되었고 미니멀한 디자인이지만 굉장히 세련된 스타일이에요. 저희 매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 중 하나랍니다. 이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 멋지네요. 이걸로 할게요. 에밀리는 환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훌륭한 선택이에요. 바로 포장해드릴게요. 에밀리가 팔찌를 포장하는 동안 다니엘이 이찬원에게 몸을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배엔 다른 사람들과 확실히 다른 사람이 있네. 이찬원도 동의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애정을 갖고 있어. 단순히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포장이 끝난 후
이찬원과 다니엘은 에밀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가게를 나섰다. 그러나 그들이 문을 나서려는 순간 에밀리가 한마디를 덧붙였다. 좋은 여행 되세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다니엘은 가게를 나오며 웃음을 터뜨렸다. 새로운 동맹을 찾은 것 같네. 이찬원은 대답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다. 그녀가 자신을 유명한 가수로 알아봤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를 스타가 아니라 한 명의 평범한 사람으로 대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들은 크루즈를 계속 둘러보며 고급 라운지에 가서 칵테일 한 잔을 마시려 했다. 그러나 입구에서 직원이 즉시 그들을 막아섰다. 죄송합니다. 이 구역은 VIP 고객 전용입니다. 직원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니엘은 눈살을 찌푸렸다. 우리도 승객인데 여기 들어갈 수 없는 건가요? 직원은 팔짱을 끼며 냉정하게 대답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VIP 등급을 예약한 고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찬원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안쪽에서는 값비싼 정장을 입은 남성들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이 가죽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술을 마시고 있었다. 누구도 그들의 대화를 신경 쓰지 않았다. 이찬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괜찮아, 다니엘. 다른 곳으로 가자. 다니엘은 화가 난 듯한 표정이었다. 이런 대우를 그냥 참고 넘어갈 거야? 이찬원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싸우러 온 게 아니야. 하지만 이 여행을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배우고 있어. 그들은 더 이상 말없이 라운지를 떠났다. 그러나 이찬원은 이 여행이 점점 더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다. 이 배의 사람들은 이미 각자의 위치를 정해두었고 그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세계에 이찬원은 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이찬원이 크루즈에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어쩌면 무언가를 바꿀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그들은 크루즈의 공식 만찬에 참석했다. 이 배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고급 요리와 유명 인사들이 참석하는 화려한 자리였다. 그러나 이찬원은 단순히 좋은 식사를 즐기기보다는 또 다른 사회적 벽을 마주할 것 같은 예감을 가지고 있었다. 식당에 들어서자 우아한 피아노 연주와 촛불 조명이 분위기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고급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고 있었고 서로 조용히 인사를 나누며 존재를 확인하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러나 이찬원과 다니엘이 식당으로 들어서자 몇몇 시선이 그들을 흘깃 바라보았다. 어떤 이는 흥미롭게 바라보았지만 또 어떤 이는 명확한 경계와 무시의 태도를 보였다. 자리 배정을 위해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자 앞에 있던 한 커플이 최고급 와인과 함께 최상의 자리로 안내받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찬원과 다니엘이 다가가자 직원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예약 명단을 훑어보던 그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손님들께서는 저쪽 구석 자리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찬원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물었다. 저쪽 창가 자리는 빈 것 같은데 왜 우리가 구석으로 가야 하죠? 직원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자리는 사전 예약된 VIP 고객들께 배정된 자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찬원은 아무 말 없이 다니엘의 팔을 잡고 자리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이미 이곳에서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을지를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기에 굳이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니엘은 계속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들이 VIP라면 우리는 뭐야? 돈을 내고 온 일반 고객도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이찬원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냥 두자.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VIP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아니잖아. 식사가 시작되고 직원들은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찬원과 다니엘이 앉아있는 테이블은 유독 방치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담당 직원은 다른 손님들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찬원과 다니엘의 요청은 일부러 무시하는 듯했다. 음식이 늦게 나오고 음료 주문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순간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저 사람 누구야? 여기 있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한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친구들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그의 친구들은 피식 웃으며 동조했다. 글쎄, 여긴 원래 우리가 있는 곳이지.
다니엘은 이를 악물고 있었지만 이찬원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으며 그들의 시선을 외면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식사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직원이 한 여성 고객에게 와인을 서빙하다가 실수로 와인을 쏟고 말았다. 문제는 그 여성이 갑자기 이찬원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며 그를 탓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이봐요. 당신이 저를 밀었잖아요. 그녀는 거칠게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고 주변 사람들은 일제히 이찬원을 바라보았다. 이찬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당신이 여기 앉아 있을 자리인지도 모르겠군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격식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분위기가 망쳐졌어요. 이제는 주변의 손님들까지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이찬원을 비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들은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수군거렸다. 그때 누군가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며 상황을 중재하기 위해 다가왔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찬원이 고개를 돌리자 그는 직원들 사이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듯한 한 남성을 발견했다. 그 남성은 이곳의 매니저처럼 보였고 그의 옆에는 경호원들도 있었다. 매니저는 이찬원을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멈칫하더니 곧바로 표정을 바꾸며 공손한 태도로 물었다. 혹시 이찬원 씨 맞습니까?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변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했다. 방금 전까지 이찬원을 향해 비난하던 여성도 눈을 크게 뜨며 입을 다물었고 주변의 시선이 일순간 당황스러움으로 가득 찼다. 직원들마저도 긴장한 듯 행동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이럴 수가. 정말 이찬원 가수인가요? 누군가가 조용히 속삭였다. 이찬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여성은 급히 얼굴을 붉히며 변명을 늘어놓았고 직원들은 갑자기 극도로 친절하게 변하며 고급 와인과 특별 디저트를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매니저까지 나서서 자리 배치를 다시 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찬원은 이 모든 것에 이미 흥미를 잃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그냥 식사를 마치고 가겠습니다. 그 말에 갑자기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인정받기 위해선 유명해져야만 하는가? 왜 사람들은 상대가 누구인지 알기 전까지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가? 다니엘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웃었다. 봤지? 그들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이찬원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응. 그리고 그게 이 여행에서 우리가 배울 가장 중요한 교훈일지도 몰라. 저녁 식사 후 긴장감 넘치는 순간을 뒤로하고 이찬원과 다니엘은 조용히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거리를 비추며 그들의 생각을 깊게 만들었다. 이찬원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이 그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다니엘은 침묵을 깨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이 네가 누구인지 알자마자 태도를 바꾸는 걸 믿을 수 없어. 다니엘이 말했다. 그 여자도 매니저도 다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 이찬원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 보고 싶었는데. 이제 답을 얻었지. 이찬원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다니엘은 걸음을 멈추고 친구를 바라보았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이렇게 넘어갈 거야? 이찬원은 팔짱을 끼고 난간에 기대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아니, 이렇게 두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도 않아. 사람들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만들고 싶어. 다니엘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너 무언가 계획하고 있지? 이찬원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으며 걸음을 다시 옮겼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하나의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찬원은 일찍 일어나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그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지 다시 한번 관찰하고 싶었다. 예상대로 차별적인 태도는 여전했다. 젊은 직원이 실수로 음료를 쏟아 혼나고 있었고 한 노부부는 카페 직원에게 자신들에게 너무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돈이 많은 고객들은 여전히 특별 대우를 받았고 서비스직 종사자들은 무시당하거나 함부로 대우받았다. 이찬원은 한숨을 쉬었다. 이곳의 분위기는 분명했다. 사람들의 가치를 그들의 사회적 지위로 판단하는 환경이었다. 그날 오후 그는 기념품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에밀리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선반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에밀리, 이찬원이 조용히 불렀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돌아보았다. 괜찮아요? 에밀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그냥 오늘은 조금 힘들었어요. 이찬원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무슨 일 있었나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몇몇 손님들이 제 서비스에 불만이 있다고 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은 마치 저를 깎아내리려는 듯 했어요. 이찬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기분 이해해요. 그리고 이제 변화를 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에밀리는 궁금하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지만 이찬원은 그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미 실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이찬원과 다니엘은 다시 한번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위기를 관찰하기 위해서였다. 예상대로 직원들은 이제 이찬원에게 극진히 대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을 알아본 이후 그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고 모든 서비스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찬원은 만족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실망스러웠다. 저녁 만찬이 한창일 때 이찬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큰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식당 전체가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다. 이찬원은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말을 이었다. 이곳에서 정말 흥미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 대우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있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직원들이 무시당하고 외모나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부 손님들은 소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자 태도가 변했어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이찬원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저에게 같은 태도를 보였을까요? 순간 식당은 숨막힐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존중은 유명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고 누구나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이 끝난 후에도 여러분이 이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찬원은 한 바퀴 둘러보았다. 사람들은 머리를 숙이고 있었고 몇몇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반응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이었다. 조용히 문을 나섰다. 다니엘이 옆에서 걸으며 가볍게 그의 어깨를 쳤다. 그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해? 이찬원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일부는 변할 거야.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밤하늘의 별빛이 반짝였고 도시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서울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달랐다. 과거에 이찬원을 무시하거나 깔봤던 사람들은 이제 서로의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행동했다. 하지만 이찬원은 이제 그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해야 할 말을 했고 이제 남은 시간을 그저 즐기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완전히 뜨기도 전에 이찬원은 한강공원을 거닐며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끝없이 흐르는 강물 그리고 잔잔한 바람 소리는 그에게 오랜만에 평온함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곧 익숙한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깨트렸다. 좋은 아침이에요. 이찬원 씨. 기념품 가게에서 일하는 에밀리였다. 그녀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고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듯 망설이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찬원이 미소 지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에밀리. 푹 잘 잤어요?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어젯밤 이후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몇몇 직원들이 당신이 한 말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항상 직원들을 무시하던 사람들도 갑자기 조용해진 것도 느껴졌어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덧붙였다. 하지만 이 변화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찬원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멀리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비록 작은 변화일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는 희망을 품으며 이찬원은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생각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출발이죠.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되길 바래요. 하지만 저는 너무 자주 이런 변화를 봐왔어요. 일시적일 뿐. 결국은 원래대로 돌아가곤 하더라고요. 이찬원은 그녀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제 말을 기억할 것이고 그들은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변하면 그 영향을 받은 다른 사람들도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둘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울의 밤 공기를 느꼈다. 그러다 유나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알아요? 사실 저는 당신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어요. 단순히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 즉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나서준 것에 대해서요. 이찬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고맙다는 말은 필요 없어요. 저는 그저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유나의 눈빛은 그녀에게 이찬원의 행동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동환이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걸어오며 말했다. 오늘 하루 준비됐어? 오늘 서울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열린다고 들었어. 아마도 그들이 실수를 만회하려는 시도겠지. 이찬원은 눈썹을 올렸다. 어떤 이벤트인데? 동환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친목 파티래. 등급이나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 이름도 붙여놨더라고. 평등의 밤. 우습지 않냐? 이찬원은 작게 웃었다. 그래도 그들이 뭔가 시도하고 있다는 건 좋은 거야. 유나도 미소 지었다. 적어도 작은 변화는 시작된 거죠. 그녀는 이찬원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물었다. 참석할 거죠? 이찬원은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어요. 그날 저녁 서울의 한 행사장은 이전의 화려하고 폐쇄적인 파티와는 달랐다. 이번 행사는 보다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열렸다. 직원들과 참가자들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함께 식사하며 계급이나 신분의 구분 없이 서로 어울렸다. 더 이상 VIP 구역이나 특권층을 위한 특별 대우도 없었다.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식을 나누고 있었다. 이찬원과 동환이 행사장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환영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시당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분위기는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졌다. 잠시 후 과거에 이찬원을 차별했던 한 레스토랑 매니저가 다가왔다. 그는 뻘쭘한 표정을 짓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손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단순히 제 행동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이곳에서 유지해온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서울 전체를 바꿀 순 없겠지만 적어도 저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찬원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행사가 계속되면서 이찬원은 처음으로 이곳이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유나가 나이든 참가자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고 동환이 직원들과 함께 건배를 하는 장면도 목격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 사이의 경계선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다. 행사가 끝난 후 이찬원은 조용히 바깥으로 나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화려했고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러나 공기 중에는 어딘가 모르게 다른 기운이 감돌았다. 한결 가벼워진 그리고 희망이 깃든 기운이었다. 동환이 그의 옆으로 와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번 일이 가치가 있었을까? 이찬원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럼 충분히 가치 있었어. 서울은 계속해서 빛을 내뿜었다. 그리고 이찬원은 알았다. 자신이 이곳을 떠나더라도 서울에는 그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을. 변화는 항상 어렵지만 그 시작은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 한 걸음을 내디디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평등의 밤 이벤트 이후 서울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단 하루 만에 상류층과 일반 시민들 사이에 존재하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점차 사라지는 듯했다. 이찬원은 다음 날 아침 카페에 들어서면서 그 변화를 뚜렷이 느낄 수 있었다. 이전에는 거리감을 두던 직원들이 이제는 진심 어린 미소로 그를 맞았다. 어색하거나 강요된 태도가 아니라 진정한 존중이 담긴 인사였다. 동환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적어도 그들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네. 이찬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한테만이 아니라 서로에게도 태도가 달라졌어. 몇몇 사람들은 진심으로 깨달았을지도 몰라. 그들은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아침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이찬원의 시선이 한쪽 구석에서 멈췄다. 유나가 직원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다. 더 이상 긴장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아침 식사가 끝날 무렵 유나가 다가왔다. 이찬원은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좋은 아침이에요. 두 분 서울 여행 즐기고 계시죠? 동환이 웃으며 답했다. 지금은 그래. 확실히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어. 유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느껴요. 그리고 당신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만약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찬원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단지 질문을 던졌을 뿐이에요. 결국 변화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죠. 유나가 미소를 지었지만 무언가 더 말하려던 찰나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함께해도 될까요? 이찬원이 돌아보니 머리가 희끗한 중년 남성이 단정한 정장을 입고 서 있었다. 그는 이 서울 행사장의 총책임자였다. 물론이죠. 이찬원은 자리 하나를 내어주며 답했다. 책임자는 따뜻하지만 진지한 눈빛으로 이찬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난 며칠 동안 서울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하신 말씀이 저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이런 행사를 운영해왔지만 이번처럼 다르게 바라보게 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찬원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책임자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항상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만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바로 인간의 존엄입니다. 이 공간은 단순히 사치와 부를 누리는 장소가 아니라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는 공간이어야 했습니다. 이찬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선생님께서 원하신다면 장기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이제부터 서울의 이 공간에서는 VIP 존을 폐지하고 모든 방문객이 동등한 서비스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누구든 차별 없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 겁니다. 이 발표를 처음으로 당신께 전하고 싶었어요. 동환이 휘파람을 불며 감탄했다. 와, 이 정도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이찬원은 깊은 존경의 눈빛으로 책임자를 바라보았다. 이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정말 확신하시나요? 책임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 어느 때보다 확신합니다. 이곳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곳이 보다 나은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유나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 우리 직원들도 이전보다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책임자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모든 직원이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이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이곳을 지탱하는 중요한 일원이라는 것을 확실히 할 겁니다. 이찬원은 마음 깊이 기쁨을 느꼈다. 그가 단순히 몇 마디 말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의 변화로 이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서울에서의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이찬원과 동환이 출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한 곳에 모여 그들을 배웅했다. 유나가 먼저 다가왔다.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날 것 같아요. 이찬원이 미소 지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뒤를 이어 과거 그를 무시했던 레스토랑 매니저가 다가왔다. 그는 멋쩍은 표정으로 말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감사하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당신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찬원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제발 약속을 지켜주세요. 마지막으로 책임자가 걸어왔다. 그는 이찬원과 단단한 악수를 나누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 공간은 이제 예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이찬원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좋은 변화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그는 천천히 행사장을 나와 서울의 거리로 발걸음을 옮겼다. 몇 날 며칠을 이곳에서 보냈지만 이제야 비로소 그가 남긴 변화가 실감났다. 뒤를 돌아보자 행사장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그를 배웅하고 있었다. 동환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정말 기억에 남을 순간이었지. 이찬원은 멀리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응. 그리고 아마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일 거야. 그들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행사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찬원은 알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예전의 구분과 차별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는 씨앗을 심었고 이제 시간만이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날지 알려줄 것이다. 서울을 떠난 후 이찬원과 동환은 번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에서 며칠을 더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오래된 골목과 작은 카페가 있는 조용한 동네를 찾아갔다. 호화로운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 대신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돌아볼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다. 이른 아침,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이찬원은 호텔 발코니에서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며 신선한 공기를 실어나르고 멀리서는 아침을 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마음속에는 평온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공존했다. 동환이 두 잔의 커피를 들고 발코니로 나왔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 그는 커피를 건네며 물었다. 이찬원은 미소를 지으며 여전히 멀리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울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동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시작한 변화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 이찬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최소한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건 확실해. 한 사람이 변화하면 그 변화가 주변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잖아. 동환은 가볍게 웃었다. 그래. 그래서 네가 특별한 거야.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멀리 내다보지 않거든. 그들은 아침 식사를 위해 거리를 걸었다. 길을 걷다 보니 한쪽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보였다. 그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안녕, 젊은이들, 여행객들이군요. 이 꽃은 행운을 가져다 준답니다. 한 다발 사지 않겠어요? 이찬원은 지갑을 꺼내 꽃 한 다발을 샀다.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젊은이, 내 눈에는 깊은 이야기가 보이네. 많은 걸 겪었어도 마음의 선함을 잃지 않은 사람 같다. 넌 특별한 사람이야. 이찬원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다시 길을 걸었다. 때때로 낯선 이들의 한마디가 자신이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곤 한다. 그들은 서울 강변 근처의 작은 식당에 도착했다. 식당 안에는 몇몇 손님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이찬원 맞죠? 당신 이야기를 뉴스에서 봤어요.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 정말 인상적이더군요. 이찬원은 놀라며 되물었다. 그 소식을 들으셨나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름은 토마스입니다. 예전에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일했어요. 거기서 직원들이 어떻게 대우받는지 잘 알고 있죠. 당신이 한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이찬원은 아침을 먹으며 토마스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토마스는 자신이 일하며 겪은 일들을 들려주었다. 그는 직원들이 손님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로 여겨지는 현실을 설명하며 자신도 한때 그런 대우를 견뎌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토마스의 눈빛은 진심이 가득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있어야 시작되는 거죠. 이찬원은 서울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더 넓은 사회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유나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유나, 이찬원,
당신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당신이 떠난 후 서울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행사 책임자와 경영진이 진지하게 개혁을 시작했어요. VIP 구역이 사라졌고 모든 방문객이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정책이 바뀌었어요.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요. 이 변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변화의 시작이 이루어졌어요.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이찬원. 별표. 이찬원은 한동안 휴대전화를 바라보았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자신이 세상을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걸음 내디딘 것이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 서울의 한 공간이 바뀔 수 있다면 더 큰 변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동화는 그의 표정을 보고 궁금해하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이찬원은 미소 지었다. 서울이 진짜로 변하고 있대. 동화는 놀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진짜? 믿을 수 없네. 이번에는 정말 변화가 지속될지도 모르겠다. 이찬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걸려. 그날 저녁, 해가 서울의 건물들 너머로 천천히 사라졌다. 이찬원은 한강변을 거닐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중 한 명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유나에게서 온 메시지를 받은 후 이찬원은 가슴 깊이 잔잔한 기쁨을 느꼈다. 그는 서울에서의 변화가 단지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다. 자신이 떠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고 예상했지만 유나의 말은 적어도 몇 가지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누군가가 계속해서 그 변화를 밀고 나간다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동화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결국 넌 진짜로 무언가를 바꿔놓았다는 거지. 마치 개혁가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아? 이찬원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행동이 아니라 작은 행동 하나. 그리고 그 행동이 만들어내는 파급력일 수도 있다는 거야. 때로는 단순한 한마디 말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어. 동화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푸른 하늘과 반짝이는 한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오후였다. 그럼 이제 뭘 할 생각이야? 이찬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다.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여기서 멈추고 싶지는 않다는 거야. 내 영향력을 사용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동화는 놀란 듯 눈썹을 올렸다. 설마 노래를 그만두겠다는 건 아니지? 이찬원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가수가 전부는 아니잖아. 내가 유명세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왜 하지 말아야 하지? 그들은 여러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찬원은 자선단체를 설립할 수도 있었고 어린이 교육에 투자할 수도 있었으며 음악과 사회 전반에서 평등을 촉진하는 운동을 시작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서울에서 겪은 일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몰랐다. 다음 날, 이찬원과 동화는 서울을 떠나기 위해 짐을 챙겼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호텔 앞에서 차를 기다리던 중 낯선 남자가 다가왔다. 이찬원 씨 맞으시죠? 이찬원이 고개를 들자 중년의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차드라고 합니다. 프리랜서 기자예요. 당신이 서울에서 한 일에 대해 들었는데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동화는 곁눈질로 이찬원을 보더니 기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린 이제 막 떠나려던 참인데 다음에 할 수 있을까요? 리차드는 가볍게 웃었다. 시간을 많이 빼앗지 않겠습니다. 단지 당신이 공간의 운영 방식을 바꾸는데 기여했다는 소감을 듣고 싶을 뿐입니다. 이찬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단지 옳은 말을 했을 뿐이죠. 그리고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리차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것이 변화를 만들었잖아요. 저는 서울에서 일하는 직원 몇 명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들은 당신 덕분에 처음으로 자신들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어요. 그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찬원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진정한 변화를 만든 사람은 그 직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더 이상 부당함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된 거죠. 저는 단지 그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리차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이야기를 기사로 써도 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찬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해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미 있는 일이겠죠. 인터뷰는 전날 방문했던 카페에서 진행되었다. 리차드는 서울에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이찬원이 평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유명한 가수로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다. 인터뷰가 끝나자 리차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찬원 씨는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당신이 앞으로 해나갈 일들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이찬원은 자신의 이야기가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리차드의 기사가 빠르게 공유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곧이어 몇몇 자선단체와 사회운동가들이 이찬원에게 연락해 협업을 제안했다. 그들은 그와 함께 사회적 변화를 촉진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어 했다. 이찬원은 이것이 단순한 기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이용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었다. 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음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평등과 존중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단 며칠간의 경험을 통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다면 앞으로 그는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의 삶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서 걸어가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이야기가 널리 퍼진 후 이찬원은 다양한 자선 행사, 사회정의 포럼, 심지어 국제인권회의까지 초청받기 시작했다. 이는 그에게 기회이자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는 한 번도 서울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영향력이 무대 위를 넘어 더 큰 곳으로 퍼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동화는 여전히 이찬원의 곁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진짜로 이런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생각이야? 동환이 서울의 한 호텔 발코니에서 아래의 바쁜 도로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이찬원은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난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음악은 내 삶이지만 그 이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왜 안 해야 하지? 동환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다음 계획은 뭐야? 자선단체 설립? 아니면 정치에 입문할 생각이야? 이찬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정치에는 관심 없어. 하지만 더 작은 일부터 시작하고 싶어. 예를 들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기금을 조성하는 거지.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는 서울의 거리.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내 노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일지도 몰라. 동화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밤을 바라보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이제 이찬원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더 매제스티어의 직원들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 다니엘은 이번에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넌 잘할 거야. 그리고 아마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바꿀 수 있을 거야. 몇 주 후 이찬원은 공식적으로 이퀄플레이라는 이름의 자선재단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이 재단은 음악과 사회 전반에서 평등과 공정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는 여러 문화예술단체와 협력하여 세미나를 열고 불공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직접 방문했다. 재단의 첫 번째 활동 중 하나는 더 매제스티어에서 일했던 전 직원들과 공연기획사 대표들 간의 회의를 주최하는 것이었다. 이 회의의 목표는 직원들이 직접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회사가 이를 듣고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 회의는 서울의 한 대형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찬원이 입장했을 때 그는 방 안에 흐르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더 매제스티어의 전 직원들은 한쪽에 앉아 있었고 공연기획사 대표들은 반대편에 앉아 있었다. 중년의 백발 남성이었던 최고 경영자가 먼저 일어나 발언했다. 저희는 운영 방식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경험을 직접 들어야 합니다. 젊은 여성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을 소피라고 소개하며 더 매제스티어에서 3년 동안 일했다고 말했다. 저는 제 일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어요. 어떤 날은 12시간 연속으로 일해야 했고 제대로 쉬지도 못했어요. 작은 실수를 해도 관객들은 저희를 마음대로 꾸짖었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우리가 자신을 방어하려 하면 오히려 비전문적이라고 비난받았어요. 그 외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다. 한편 회사의 경영진은 조용히 듣고 메모를 하며 상황을 받아들이는 듯했다. 모든 직원들이 발언을 마친 후 이찬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러분이 들은 이야기들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더 매제스티어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CEO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정책을 개정할 것입니다. 근무 시간을 재조정하고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객이든 직원이든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실질적인 행동 계획이 마련되었고 이찬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만족감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실제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었다. 이후 이퀄 플레이는 활동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그는 학교, 음악 아카데미, 그리고 다양한 조직에서 세미나를 열며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썼다. 다니엘이 맥주 2캔을 들고 발코니로 나왔다. 하나를 이찬원에게 건네며 물었다. 이 길을 선택한 걸 후회하지는 않아? 이찬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히려 내 목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해진 것 같아. 다니엘이 크게 웃었다. 좋아. 하지만 내 앞에는 더 해야 할 일이 많을 거야. 이찬원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맞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제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찬원의 더 마제스티 크루즈 여행 이야기는 단순히 유명한 가수의 개인적인 여정을 그린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사회적 평등, 공정함, 그리고 각 개인이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책임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찬원이 경험한 차별과 그가 이를 극복하고 결국 변화의 물결을 일으킨 과정은 용기, 정직함,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식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사회 속 평등과 존중의 필요성이다. 이찬원은 일부러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일반인처럼 크루즈에 탑승했다. 그는 유명한 가수가 아닌 평범한 승객으로서 여행을 경험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곧 사회가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이 얼마나 불공정한지를 깨닫게 된다. 사람들은 지위나 외모, 재산에 따라 상대를 대우하며 그들의 진정한 가치는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찬원이 차별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사회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크루즈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손님들에게 무시당하고 권력을 가진 이들 앞에서는 침묵을 강요당한다. 이와 같은 현실을 통해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정말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만 존경을 표하는가? 또
또한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의 중요성이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다. 이찬원은 크루, 지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한 일들을 목격하고 이를 방관하지 않았다. 그는 침묵하는 대신 목소리를 냈고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해 변화의 씨앗을 심었다. 그의 행동은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더 넓은 사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부당한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용기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이찬원이 만든 변화는 단순히 서울 내에서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더 큰 사회적 대화를 촉진했다. 이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변화는 거대한 행동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단 한마디의 말, 단 하나의 행동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누군가를 위해 나서는 것, 공정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 그리고 연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이야기는 또한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찬원이 부당함에 맞서 싸웠을 때 즉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았다. 일부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가볍게 여기거나 일시적인 이슈로 치부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지속적인 노력과 끈기를 필요로 한다. 이찬원은 즉각적인 결과를 바라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갔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 점에서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큰 변화는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에 대한 개인의 책임도 강조된다. 이찬원은 단순히 자신의 명성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을 사회적 변화를 위해 사용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위치에서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교훈이다. 유명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 기여할 책임이 있다. 때로는 작은 친절과 배려가 예상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더 나아가 변화는 인식에서 시작된다는 점이 이야기 속에서 강조된다. 서울에서 이찬원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악의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존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찬원이 그들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다. 이처럼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문제를 깨닫고 잘못된 점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친절과 인간의 가치이다. 이찬원이 차별을 받을 때 모든 사람이 그를 배척한 것은 아니었다. 윤아와 같은 일부 사람들은 이찬원이 누구인지 신경 쓰지 않고 그를 따뜻하게 대했다. 이는 친절과 이해심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거창한 일이 아니라 단순한 친절한 행동 하나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변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한다. 이찬원이 서울을 떠난 후에도 그의 행동이 가져온 변화는 계속 이어졌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주변 환경이 개선되었으며 공정한 대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그리고 이는 서울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의 이야기가 널리 퍼지면서 사회 전체가 불평등과 차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이는 옳은 행동이 지속적으로 실행된다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서울에서의 이찬원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인의 경험담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이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누구나 불의를 목격했을 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는 단순히 유명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이 될 수 있다.